아군, 적군. 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이화영 재판 또 파행, 변호인 허위 진술 주장 사임입니다.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사실 지난번에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아내와 법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다라는 제목으로 좀 기사가 나기도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얘기가 뭐냐. 네, 변호사 선임, 아내는 해임해야 된다. 친검찰 쪽이다. 너무 변호사가. 하지만 이화영 이 부지사는 나는 선임하겠다라고 좀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못 짓고 30분 만에 끝났는데 그리고 다시 열린 게 어제입니다. 어제 부부 간에 그런 변호사 선임의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나는 기존의 변호사를 계속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기존에 해강 변호사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었었는데 근데 바뀌었습니다. 어제 저희 그 그래프 있죠? CG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재판 진행을 하게 조치해달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나와 있는 나는 유령입니까? 라고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갈등이 극에 달했다라는 건데요. 요거 말고 저희 따로 있죠. 따로 이 CG 준비한 거. 네. 변호인, 원래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왔습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변호인 나올 것 같다. 덕수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 변호인단이 나왔는데 이 변호인단도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유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검찰 쪽과 좀 큰 소리가 나고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기사 다시 좀 가볼까요? 네. 변호인은 허위 진술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진술. 네. 일단 어제 관건은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대북에 송금한 300만 불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재판에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변호인은 이거 허위 진술입니다. 진술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 진술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고성 지르다 뛰쳐나간 친명계 변호인. 이 상황에서 약간 고성도 있었죠. 내가 나와 있는 난 유령입니까? 라고 이제 검찰과의 사이에서 고성도 있었는 친명계 변호인이다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이날 공판에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영태 변호사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이 대표 측과 가깝다. 그래서 친명계 변호인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기존 변호인 말고 새 친명계 변호인이 나왔기 때문에 진술을 아마도 검찰 진술을 번복을 할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런 관련 전망이 어제 사실 재판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 전망 들어보고 오실까요? 불출석 사유서 내놓은 거는 부부싸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거든요. 라는 진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변호인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인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진술을 본인의 진술을 번복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제 법정 상황 법정은 사실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기자가 들어가서 들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일단 새로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호사는 여기가 새로운 변호사네요. 네, 새로운 변호사. 최근 입장 번복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피고인 의사가 맞는지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 변호인, 당신이 변호사입니까? 검찰, 당신이라뇨? 변호인 측,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전 사임하려고 합니다. 사임하려는 마당에 검찰 조사에 부동의하라는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라고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미션? 예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고성이 오간 후에 결국 퇴정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변호인은 진술이 허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나는 모르는 사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네. 변호인 주장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의 변호사가 바뀌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지사가 제가 듣기에는 네. 새로운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았다, 알았다? 예, 아니야. 네. 그죠. 알았는데 원치 않았다. 알았지만 원치 않았다. 예, 원치 않았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고요.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이제 남편 이화영 전 지사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변호사, 특히 이재명 변호사님하고 친한 분께서 이제 등판을 하셨는데 좀 너무 거친 방법 또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저렇게 이제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고 나면은 접견을 미리 가서 이러이러한 증거 의견서 그러니까 뭐 상방울 측에서 어떻게 했고 또 이런 검찰의 진술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내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 뭐 이런 동의를 받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제 법원에서 그런 이제 변호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정지 작업이 전혀 없이 간 느낌, 서둘러 이제 간 느낌 그런 걸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표현도 저는 변호사님들 제가 로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제 같은 저런 이제 풍경은 굉장히 흔치 않은 풍경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뭐 변호인은 당연히 이제 재판부나 또 검찰에도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 너무 어제 약간 조금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셨다. 네, 그렇게 근데 보고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어떤 아내와의 이견이 먼저 이 어제 말고 그 앞선 첫 재판에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이 이견이 결국은 진술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진술을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아내 쪽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화영 지사하고 이제 부인하고의 의견 차이가 이제 아직까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로 이런 다 모든 일이 지금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 지금 보면은 대장동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정진상, 김용, 심지어는 유동규 본부장까지도 석방이 됐는데 네.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쯤 되면은 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다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전혀 이제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검찰의 역량이 전부 다 이화영 지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신변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부인과 저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래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거는 불구속 수사가 아닌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김승원 의원님, 네네. 또 법률위원장이십니다, 당에서. 네네. 그럼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혹시 뭐 바뀐다거나 이런 교체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에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는 원래 공동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거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이것은 김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재판부에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 검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변론권을 너무 제한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해광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적 네.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이화영 부지사를 제대로 변호할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검찰의 그 기소가 너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 지금 검찰에서는 경기도청을 거의 20일 동안 상주하면서 정말 수많은 자료를 압수수색해 갔는데 그런 물적 증거랄까요? 네.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지 너무 사람의 입만 보고 있다. 사실 자백이라든가 진술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검찰 그 진술 조서를 부동의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법원에 대한 그 불만은 네.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이 네. 김성태 쌍방울 그룹 그 회사의 사회이사를 맡았다. 네. 맡은 적이 있다라는 다른 변호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변호사가 예, 예. 아니고 예, 같은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네네. 그러면은 사실 같은 법무법인이고 네. 또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선임계 낼 때 해광의 어떤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도 확인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는 지금 해광 변호사님들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해 충돌 여지는 없는지 그것들 확인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럼 재판부도 좀 너무 친검찰적이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 같고 네.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공소장에 없는 사실들과 공소장에 없는 증인들을 채택해서 이걸 1년 넘게 공방하는 게 재판 취지, 공소장에 기초한 재판에도 맞지 않다. 뭐 이런 불만을 네.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표출하고 그럼 있는 요거 것 한번 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어제도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변호사를 네. 바꾸는 거나 이 부분이 나는 아니다, 몰랐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본인이 기존에 했었던 검찰의 진술을 인정하는 기조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부인께서 언론에 인터뷰하기를 네. 이화영 부지사랑 충분한 지금 소통이 안 되고 네. 있다라고 이제 그런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입장문이 나오고 사실 꽤 지났거든요. 최근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이 서로 잘 상의를 해서 네. 기존 변호인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법무부 해광을 선임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인께서도 역할이 있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아내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간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본인의 변호사 바뀌는 걸 알긴 알았지만 본인이 원친 않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병민 최고님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계속 재판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건 이화영 부지사의 입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현재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네. 이것을 보고한 것으로 이 검찰의 진술 조사 과정 속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서 어떤 진술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런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아니라 전혀 상의되지 않고 피고인의 이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 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변호인 나와서 재판을 이른바 이 지연시키듯이 고성이 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나니까 게다가 그 변호인이 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사건에 대한 변호인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로 옮겨가는 것들을 막아서기 위한 일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주기가 어려운 거죠. 핵심적으로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오늘자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용들 몇 가지 나온 거를 보니까 이게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 내용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줄줄이 알려져 있고 결국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간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이 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인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이 잘 안 되고 통상적인 재판 과정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를 위한 이 변론을 하기 위한 변호인의 자세, 모습으로 보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병민 최고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내용인 것이냐가 의심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 잠깐요. 예. 그럼 잠깐 먼저 얘기를 듣고 그럼 갈까요? 네, 네.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사건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네, 이재명 대표와 그 추종하는 사람들 네. 또 그 관련 변호인들이 법정을 또 재판정을 아주 우습게 졸라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재판에서 피고인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피고인이 가장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하영 전 부지사는 옛날에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다른 뭐 김텍스 사장도 하고 충분히 알만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나와서 1년 동안 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임시킨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저 증거 의견서라든지 네. 또 기피 신청서 이런 걸 피고인하고 아무 관계없이 또 제출한다든지 네. 또 그와 아울러서 사임서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어떤 재판 지연을 위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이번 재판이 특이한 게 네. 뭐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하든 이재명의 재판을 지연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하나의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특별 면회를 직접 그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그 이후부터만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그 또 변호사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 농성까지 합니다. 네. 또 약간의 그 이하영 전 부지사도 약간의 혼동이 생겨서 옥중 편지도 나옵니다. 또 배우자는 단언서까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죠. 그다음에 수사검사는 좌표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정말 이재명 전 대표를 어떻게 하든 이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감싸기 위한 그런 작전의 어떤 일련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는 또 근거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이화영의 허위 진술 종용 검찰 재판 지연 전략. 재판 지연 전략이다라는 검찰의 주장과 좀 방금 말씀 주신 게 좀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여길 좀 볼까요? 지금 이화영의 이 새 변호인이 얘기를 한 게 허위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 건데 그런데 검찰이 아니라 주어가 김성태입니다. 궁극적으로 검찰이라기보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허위 진술을 종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약간 또 얘기가 다르죠. 검찰이 회유를 했다는 게 아니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 허위 진술을 종용을 했다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성태, 이해찬 조직 지원 거론하며 이화영에게 방북비 대납 진술을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덕수의 새 변호인이 내놓은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에 담긴 내용,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돕는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조직을 본인이 했다는 걸 거론을 하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 방북비 대납 진술 하라고 압박을 했다. 방북비 네가 대납했다고 얘기해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왜 압박을 하는 걸까라는 부분에서부터 일단 의문이 듭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지금 방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이제 얼굴에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끌어들여야 되고 김성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회사를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김성태 회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북한과 이제 자기들은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력 사업을 하면서 공신력이 없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끌어들인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혐의가 제3자 뇌물죄인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저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상방으로서 직접 북한에 주는 직접 뇌물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해서 자기 책임을 면하고 이제 이재명이나 경기도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옛날에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본인의 죄를 덜기 예, 위해서. 덜기 위해서 이재명과 이화영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여기 밑줄을 좀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씨가 이화영이 김성태와 대질신문을 했을 때 그 당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방북되도록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국제대회 이후 이걸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다.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현 대표한테 지금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 이거는 사실 처음에 알려졌던 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대납을 했고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 선에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2019년 7월이 이랬고 12월이 이랬고 그리고 퇴임한 다음에 이래 했다라는 얘기까지 요 얘기는 김승원 의원님 좀 사실 구체적인데 구체적이면 보통 신빙성이 있다고들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재판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삐걱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기소를 했는지 네. 그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쌍방울 사건을 보면 북한에 50억, 30억이죠. 하나로 치면 대략 그 정도의 돈을 보냈다는 건데 그럼 그때 쌍방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때 굉장히 쌍방울 계열사들이 주가가 부양되는 시기였거든요. 사실 주가 조작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하나의 예를 보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가 전환사채를 그 당시에 발행하는데 299억이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2,469억 원 정도의 시가가 되는 한 8배가 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네. 전반적인 걸 수사하면서 과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는 없는가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그런 말도 했거든요. 지금 금감원과 검찰에서 자료를 다 갖고 가서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한 기소라든가 어떤 내용의 언론 보도도 없거든요.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그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방북 대납 비용이다라고 말을 바꾼 그 이유가 본인의 주가 조작 범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감추기 위한 아니면 축소시키기 위한 실제 있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주가 조작 혐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뭔가 네, 그런 동기가 허위를 있는지 끌어들였다. 예, 그것까지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있나 없나를 네. 재판부든 국민에게든 그걸 보여드려야 수사 결과를 보여드려야 네. 설득도 되고 네. 과연 이런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면도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들 보면 굉장히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하면서 혹시 향후 있을 검찰 수사를 대비하거나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공동 책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도 사실 봐야 됩니다. 네, 김병민 최고님. 네, 근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을 네. 검찰의 회유 압박이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의 회유 압박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 압박이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보도 전에 있었던 동아일보 보도 잠깐 보여주시면 네. 3가지 내용들을 갖고 적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이게 김 전 회장이 이 부지사에게 이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면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3가지가 네. 이재명 대표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 갖고 겁박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짓 진술을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안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해 로비했던 거 다 폭로할 거야? 이게 어떤 회유 폭로 압박이 되겠습니까? 이 대표에게 낸 후원금이 이화영 부지사랑 관계가 있겠습니까? 뭐 꼭 하나 얘기를 든다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화영 부지사랑 정치적인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를 끌어내는 게 다소 부담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들과 네. 전혀 맥락이 하나도 닿아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제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났던 건 김성태 전 회장이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웠던 것 아니야?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쌍방울과의 인연이라고는 내의 하나 사이분밖에 없다고. 전화 통화한 적 없다 그랬지만 전화 통화했던 내용도 드러났죠. 지금 저 내용이 만약에 네. 의견 진술서 냈던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2심 재판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뭔가 로비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법 후원금도 막 주고 했던 내용들을 폭로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김성태 전 회장을 대상으로 노상강도 운운하면서 굉장히 이 재판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의견서에 나타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협박하는 어떤 내용이냐, 뭘로 협박을 하느냐, 방금 말씀 중에 좀 나왔죠. 김성태는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김성태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낸 의견서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김승원 의원님, 네. 이 내용을 그러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이걸 협박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김성태 씨와 검찰은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성태 씨는 예컨대 이제 그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송금도 네. 가장 가벼운 외국환 관리법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법정형이 뭐 1년 이하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국부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네. 무기라든가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엄한 범죄로도 기소할 수 있는데 네. 가장 가장 약한 것으로 기소한 것에 비춰봐서는 김성태 회장과 검찰이 어떤 그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막 네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할 거야라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협박의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협박의 힘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태 회장도 지금 검찰과 함께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압력을 나의 네. 진술에 맞추라라고 압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내용은 저도 처음 보는데 네. 사실은 그 여부는 뭐 검찰에서도 이제 알게 된 이상 또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불법이라고 볼 만한 내용들은 아직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했고 그건 한번 수사 결과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성종 의원님, 네네. 사실 이게 굉장히 사안이 네네. 불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보면은 재판 때 재판부에 본인이 로비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 휘발성이 굉장히 좀 큰 사안들인데 자칫 이게 또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의견서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저는 그 기업인이 800만 달러, 예를 들어서 100억 가까이 돈을 줄 때 그냥 공짜로 주는 기업인은 없습니다. 네. 뭔가 대가라든지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것이 이화영 재판에 직접적인 김성태가 협박을 해서 이화영이 그걸 바꾼다는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별로 되질 않습니다. 이화영한테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걸 줄 수 있는 그런 네. 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그 김성태 전 회장도 여러 가지 어떤 팩트, 그동안 다른 데서 온 증거, 증인,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본인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거, 또 일반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김성태 또 이화영 이런 부지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진실을 팩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그 거짓말이 쌓여도 나중에 팩트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또 김성태 네. 전 회장 같은 경우 모든 것을 자기가 안 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전에 이분들은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입니다. 관계했던 분들입니다. 그 예전에 김문기 처장이라든지 뭐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 당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도 충분히 판단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식 실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 의견서에 사실 그 300만 달러 말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새로 나온 재판부에 내가 이재명 대표 대신 로비를 했고 뭐 돈을 댔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공개됐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의견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이걸 오픈을 한 건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좀 검찰에는 미안하지만은 검찰은 어떤 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뭐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 아니 저렇게 김성태에게 저는 네. 이제 검찰과 이제 이화영이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김성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제 김성태는 자기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시키는 어떤 일도 해야 된다는 기본 이제 그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성태에게 저렇게 이화영 지사를 압박하고 협박하라고 이야기를 해라. 압박이 되려면 진실이어야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뭐 네. 진실이 아닌 것도 압박이 될 가지고도 수 있나요?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진실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그게 사실 그래서 의문인 거거든요. 일방의 주장이고 그런데 저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드러나겠지만은 저런 일로도 진실이 아닌 일로도 얼마든지 협박을 할 수 있는 일이 검찰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이 간략하게. 네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정도 그러니까 그 김성태 씨가 저걸 얘기했다는 거는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에 대한 수사는 이미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그에 대한 뭐 결과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이 없는 거 봐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누가 진짜 범인인가는 그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수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대북 송금 관련되어서 쌍방울 계열사가 얻은 수익이 2천억 이상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불법 수익이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를 검찰에서도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님 간략하게. 짧게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요.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 모든 일들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압박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는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김성태 부회장을 통해서 나왔던 저 내용들이 진실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게 회유, 협박, 압박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을 대상으로 숱하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압박성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쏟아냈지 더 이상 검찰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진실이 뭔지 더욱 궁금해지네요.